안녕하세요. 저 손해무게 연출한 이수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해무게에서 선배 역할을 맡아서 같이 연기했던 황동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자유로 만든 황슬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최고통을 연출한 강유아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의자를 하나 더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쪽에 진짜 이쪽으로 시선을 이쪽으로 왼쪽만 집중하고 있어가지고요. 예, 그 배우님이 한 분 안 오시기는 했는데 그러면 먼저 그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 감독님들은 어떻게 이 이야기 구상하셨는지, 그리고 시나리오 쓰셨는지 계기나 배경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우님들은 또 어떻게 출연하시게 되었는지 그 과정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유가랑 감독님은 뭐 배경은 굉장히 더 이상 말할 거는 없지만 감독님이 어떻게 또 이 작업에 결합했고 이분들 만나시게 되셨는지 그 과정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유가랑 감독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퇴임정국에서 광화문을 기록하는 이제 미디어 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디어 팀에서 좀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다큐멘터리 감독님들이랑 미디어 활동가분들이 합류를 했었고, 그래서 그때 정말 다양한 목소리들이 광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모아서 옴니버스 다큐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이제 김일란 감독님의 제안이 있어서 저는 그런 페미니스트 분들의 목소리를 좀 담아보자 이렇게 해서 담게 되었는데, 그때는 100분짜리 옴니버스에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10분으로 좀 짧게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페미니스트 분들의 좀 활동에 좀 관심이 있어서 검은 시위도 찍고 이러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좀 들어갔던 이 목소리를 좀 확장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40분 버전으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 어떤 중년 여성들의 삶에 관심이 많고 어떤 아줌마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그런 걸 더 씌워진 중년 여성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그러던 중에 여성 기사분이 운전하시는 택시를 타게 됐고, 거기서 이제 짧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아서 이 기사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시나리오를 쓰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연기를 막 잘해서 함께하게 된 건 아니고요. 옆에 있는 윤지훈 배우와 친한 친구이고, 네, 그 친구의 추천으로 같이 연기하게 됐고 너무 작품이 재밌었고 하면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약자를 향한 폭력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이제 그 주제만으로 영화를 찍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손해무게가 제 졸업 작품인데 이제 학교 졸업하기 전에 제가 준비도 많이 하고 좀 용기도 내고 해서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해서 네, 이 영화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디션 봐서. 네. 시나리오 처음에 받았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실 악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악역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평상시에 또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셌어요. 내용도 그랬고 캐릭터도 그랬고 너무 셌는데
그냥 딱히 꼬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근데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제 스스로를 버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나쁜 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러 오셨기 때문에 네, 영화에서 이야기하려는 것들 다 잘 아실 것 같고요. 질문이 있네요. 처음에 그 이 작품 어떻게 시나리오 보시고 어떤 느낌이셨는지. 저는 처음에 연락을 받고 오디션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 전작품을 했던 단편을 보고 연락 와서 이제 그때 대본 리딩을 하고 그리고 한참 뒤에 사실 뒤에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함께 하자 이렇게 연락을 받아서 그때부터 열심히 저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감독님은 또 이제 배우분들 오디션 보면서 그 이제 시나리오에 이제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캐스팅을 하셨을 텐데 특별히 이제 이분들 보면서 그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그런 부분들 뭐 그런 것이 있었는지 이수아 감독님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황슬기 감독님도 그 이제 여기 여배우들이 쭉 그 이제 두 명의 중년 여성 역할 하시는 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또 상대 배우들도 나오시는데 어떻게 이분들 뭐 처음에 염두하시고 계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과정 궁금하고 그리고 시국페미도 그 지금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 이제 페미니스트 단체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뭐 활동도 같이 하신 부분들도 있지만 또 이 작업을 하면서 계속 만나갔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들 어떤 식으로 이제 제안했고 또 섭외하면서 이야기 풀어가셨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연기력은 당연히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 이미지 같은 면에서는 소미 같은 경우는 저는 겉보기에 좀 여려 보이는 그런데 그 안에서 되게 강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눈빛이나 그런 면에서. 그리고 지훈 역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안 그럴 것 같고 착하게 생긴 그런 얼굴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얼굴로 그 자기 감정을 주체 못해서 화내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또 그게 더 무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소개를 받았었는데 두 분이 이제 좀 약간 반대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안타깝게 생겼단 말은 아니지만 네, 그런 느낌이어서 그렇게 캐스팅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김정영 배우님, 이지아 배우님 두 분 다 꼭 거의 제 마음속 1순위로 연구했던 배우분들인데 운이 좋게 시나리오 보시고 흔쾌히 마음을 열어주셨고 처음에 이제 캐스팅을 이제 그분들을 생각했던 연유에는 이 시나리오에 나오는 두 캐릭터들이 각자의 삶에 어떤 무게가 있고 거기에 뭐 짓눌려 있다고 할까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좀 그 무게에 짓눌려 있는 인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좀 용기를 낼 수 있고 그 웃었을 때 어떤 그 미소가 관객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인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두 분이 그런 얼굴에 그런 이미지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연기력은 뭐 제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두 분은 그 연기하시면서 이제 그 시나리오 받으시고 또 어떤 의견들 감독님한테 주셨어요? 사실 딱 저는 사실 이제 나이로 따지면 정말 그 중년의 삶을 살아본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선배 그 두 배우분들께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이를테면 나의 삶은 이렇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런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많이 해주셔서 대사나 그리고 어떤 이야기의 방향을 잡는 데도 크게 도움을 많이 주셨고, 제가 이제 처음 두 분 뵐 때 공통적으로 드렸던 말씀은 저는 지금까지 영화를 몇 편 만들진 않았지만 한 번도 저희 부모님에게 보여드린 적이 없다. 이거를 우리 엄마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화로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 얘기를 굉장히 이제 깊게 들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이제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엄마를 뛰어넘은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를 선배님들하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페미니스트 그룹에 좀 관심이 많았어서 이제 좀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좀 두드러지게 보이시는 분들을 좀 알고는 있었고, 이제 그 페미존에 대한 이야기로 좀 중심적으로 이제 구성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보니 그때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분들이 이미 페미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이 섭외된 분들 중에서는 되게 오래전부터 활동하신 그룹도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셨던 분도 있고, 그냥 트위터로만 보고 있다가 이분을 만나고 싶다 해서 DM 다이렉트 메시지 드려가지고 그냥 섭외 요청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페미당당 같은 경우에는 한번 회의를 기록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인상적이었어가지고 이분들 얘기도 다루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구성이 됐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일단 탄핵 정국이 좀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그러니까 가결이 되고 이제 헌재 결정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인터뷰를 들어갔던 거여가지고 활동에 대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의미화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이 좀 되게 궁금했어요. 그때 페미존이 활발했던 당시에 찍힌 영상은 아니어서 인터뷰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여쭤보겠다고 섭외를 드렸었는데 되게 많이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얼굴을 이렇게 다 드러내고 인터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괜찮으실까. 왜냐하면 좀 댓글 사태도 좀 페미존 사태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좀 어떨까 했었는데 의외로 흔쾌히 다들 용기를 내주셔서 다 얘기를 잘 해주셨던 것 같고, 배급하는 과정에서도 되게 관객과의 대화도 많이 와주시고 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년도 더 지난 그 일들에 대한 기록인데, 지금도 관련한 이제 여성주의 운동이 너무 이제 곳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냥 1년 전 일이 아니라 계속 어제 일 같기도 하고 이 생생한 분위기가 이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 작품에서 잠깐 느끼셨겠지만 지난해 서울독립영화제에 정말 여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았었어요. 여성 감독님들이 직접 자기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꼭 비단 여성 감독이 아니어도 굉장히 많은 이제 분들이 이 여성주의 그리고 여성에 대한 많은 초점을 갖춘 것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야기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폭넓게 이제 학생의 이야기에서부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혹은 직장 여성의 이야기, 정말 곳곳에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는 굉장히 기쁘고 소중하게 영화를 지난해 소개했고, 정말 그 중에서도 아주 일부 작품만 이번에 인디 피크닉에 이렇게 여성이라는 여성으로 살아가기라는 이렇게 주제로 묶어봤습니다. 좀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있게 많이 봐주셨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배우님들과 감독님들 얘기 나누셨는데 이야기 편안하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요. 첫 번째, 세 분에게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분에게는 한 4월 정도는 좀 지나기는 했지만 캘린더, 예쁜 캘린더를 드리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분에게는 라이터를 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편안하게 이야기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네. 손해부계에서 좀 보다가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지훈 역에서 이제 마지막에 본인의 이제 잘못을
깨닫는 건지 제가 이제 마지막 화면을 보면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지훈 역이 마지막에 이제 본인의 잘못을 깨닫는 걸로 이렇게 설정이 된 건지 아니 거기에 대해서 좀 설정이 완벽히 안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감독님께서 그냥 좀 지훈 역이 어떻게 설정됐는지. 저는 지훈이가 자기의 잘못을 끝까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해자의 입장에서 좋았던 기억들을 어쨌든 마지막에는 또 떠올리고, 그리고 뭐 그래서 소미가 죽은 이유도 지훈이도 계속 궁금해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막 차도에서 지훈이가 혼자 있을 때 좀 막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는 어쨌든 지훈이도 그 여자친구의 죽음을 바로 앞에서 봤고 그거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어쨌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봄으로 통해서 어쨌든 지훈이에게도 트라우마라면 트라우마?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역할 직접 하셨던 배우님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냥 그 뒷장면에서 도로에서 지훈이 혼자 힘들어하는 씬은 잘못을 깨닫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솜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바로 눈앞에서 죽음을 보고,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솜이도 힘들어하면서 앰뷸런스 소리에 화들짝 하는 씬이 있거든요. 근데 솜이가 떨어지면서 지훈이한테 똑바로 봐 하고 이거를 넘겨주고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받아서 지훈이에게 큰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다음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더 그럼 준비해 주시고, 이게 사실 그 역할에서 특히 이제 지훈 역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상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와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인 이미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연기여서 뭐 컨트롤 하시거나 연기 컨트롤 할 때 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긴장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좀 궁금하고, 또 이제 배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이제 피해 여성, 굉장히 데이트 폭력의 전형적인 어떤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작품인데, 사실 그거는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듣기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이제 마음에 그런 것들이 전이가 되잖아요. 그 힘듦이. 근데 그것을 연기하는 과정에서 또 좀 많이 힘들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영화로서 또 잘 표현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그런 부분, 감정적인 부분들을 컨트롤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영화 찍기 한 달 전부터 리딩이나 뭐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원래도 혼자만의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작품을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졌고, 작품 때문에 제 성격 자체가 좀 많이 오락가락해졌어요.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해졌고, 그래서 한동안은 많이 힘들었었고, 초반 상영할 때까지도 지훈이 보면서 되게 슬퍼했었어요. 근데 이제 못 볼 것 같아요. 너무 힘드네요. 그런가요? 네.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이게 제가 가해자가 그냥 가해자가 아니라 남자친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할 때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인데 근데 또 너무 죽이고 싶은 사람이고 되게 혼란스러웠던 감정이어서 이게 어떤 감정인지도 정확하게 명확하지도 않아서 좀 혼란스러웠는데, 오히려 시간이 좀 지나고 이게 좀 예전에 찍었으니까
지금은 좀 작품에서 빠져나와서 또 그리고 요즘 사회 현상도 많이 보면서 생각이 정리되고 많아지면서 보이더라고요. 약간 그런 객관적으로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찍을 때만 해도 막 잘 몰랐는데 잘 만들어도 영화구나.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요. 좀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이런 사회 현상에서 많이 생각을 하면서 작품도 같이 이제 이런 주제가 맞물리니까 그래서 요즘 더 많이 느끼고 더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때는 정말 많이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언니도 많이 괴롭히고 그랬었습니다. 좀 에피소드 그 연출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좀 말씀해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보면 이게 이제 작품이 그 주제와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세지만 이것을 표현해내는 방식도 굉장히 영화적으로 강렬한 방식으로 감독님이 표현을 하셨잖아요. 이를테면 이제 바로 오프닝에 그 이제 소미가 죽은 장면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굉장히 이게 이제 카메라에 보면 클로즈업들이 또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안에 이제 내용들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감독님이 좀 영화적으로 조금 더 주안점을 두셨던 요소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일단 소미의 죽음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아빠에게도 그렇고 지훈이에게도 그렇고 친구인 화지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좀 중점을 줬던 것 같고 그리고 얘기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클로즈업 같은 경우 제가 굉장히 클로즈업을 많이 썼는데 어쨌든 그 미묘한 감정들이 되게 잘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폭력은 폭력이고 가해자와 피해자이지만 그 둘은 사랑하는 사이로 비춰지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둘 다 막 혼란스러워하고 그랬겠지만 그 두 개가 다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미묘한 감정들을 되게 잘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손 저기.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손에 묻게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분위기는 굉장히 다르지만 형식 자체에서 파수꾼의 형식을 떠올렸었는데 분위기는 굉장히 다르지만 혹시 레퍼런스를 사온 영화가 있으신지 하나랑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되게 감정이 되게 중요한 영화였잖아요. 근데 그 감정선을 표현하기 위해 특별히 신경 쓰셨던 부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레퍼런스. 죄송합니다. 사실 손해무게는 원래 제가 장편으로 찍고 싶어서 시나리오를 썼던 거였는데 그때는 훨씬 아빠의 비중이 조금 더 많고 그랬어요. 그래서 파수꾼도 이제 한번 다시 보고 그렇게 참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단편이 되면서 조금 얘기가 더 지훈과 소미에 집중이 되긴 됐는데 어쨌든 이 얘기는 짧은 버전이어도 데이트 폭력에 관한 이야기고 그래서 저는 지훈이가 자기의 잘못을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몰랐다는 그런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기 위해서 소미의 아빠가 그거를 지훈이에게 마지막에 너 때문에 죽었다고 말해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구조를 제가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감정씬 촬영할 때는 사실 배우들이 되게 정말 잘해줬었고 지훈 역할 같은 경우에는 되게 화를 낼 때도 약간 핀트가 나간 그런 모습도 보여주긴 주지만 조금의 그런 서투른 화냄 그런 거를 조금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걸 또 되게 잘해줬던 것 같고
서투른 화면이라는 것은 예, 어떤 걸 말할까요? 근데 욕할 때도 막 엄청 찰지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막 화를 내본 적이 없는 애인데 이제 화를 막 내는 그런.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을게요. 여기 저기 우리 자유로와 그리고 시국패미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네. 우선 저도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자유로 감독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제가 영화 초반에 그 여진과 주희 택시를 타는 과정에서 관계를 볼 때 저는 처음에 두 캐릭터의 관계에 집중한 영화라는 이해를 했었어요. 왜냐면 계속 여진, 주희에게 너무 말이 많다, 쏘알거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도로에서 택시 안에서 주희가 여진에게 너는 사람을 너무 무시하고 뭐 나를 되게 괴롭히듯이 말을 한다라고 해서 두 친구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는 그냥 서로 약간 짐을 덜어주는 정도로 관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두 친구 사이를 어떻게 설정을 하셨는지. 두 친구는 굉장히 이제 오래된 영어 동창 같은 이제 수십 년을 함께한 둘도 없는 친구 사이고, 서로의 어떤 사정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제가 어떤 상황이고 제가 저래서 말을 나에게 저렇게 하고, 혹은 저렇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못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통용이 되는 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각자가 겪는 이제 상황은 이제 마지막에 다다라서는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들을 함께 이제 해결해 나가고,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이제 같이 이겨낼 수 있는 동지처럼, 그냥 단순한 우리 오래된 친구야라고 이제 묵과된 사이가 아니라 서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를 나의 친구가 해결해주고, 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주고,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어떤 친구 관계로 나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문 될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시국패미에서 또 보면 이제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공동의 행동들을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각각의 이제 개별적인 단체에서 이제 자신들의 활동과 입장을 소개하는 방식이었지만, 지난 광장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를테면 이제 연대를 서로 조직했는지 이제 뭐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어떤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또 감독님도 이 젊은 페미니스트, 새로운 세대의 페미니스트들을 만나고 이제 면서 단지 이제 영화를 찍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또 많은 또 힘 같은 것, 영향 같은 것들을 받았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이 감독님한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있었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그 페미존을 하게 된 거는 어쨌든 페미 담당 분들이 뭐 제안했던 것도 있지만, 지금은 페미몬스터즈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남역 10번 출구랑 뭐 이런 식으로 좀 원래 알고 있었던 그룹들끼리 좀 제안을 했던 것이 좀 확대되면서 뭐 약간 단톡방이나 뭐 약간 그런 식의 온라인상에서의 그런 대화로 이어졌던 것 같고, 이후에 이제 뭐 38 여성의 날이나 이런 행동 같은 것들로 이어지면서 범페미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그 네트워크를 또 결성을 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뭐 낙태죄 폐지나 뭐 이런 것들 계속 활동을 이어가고 계셨고요. 그때 촬영했을 당시에는 그래서 청계광장에 모여서 되게 그 당시에 이슈였던 것들을 되게 같이 얘기하기도 하고, 또 지금도 각각 개별적으로 되게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미투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활동에도 다 계속 결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이제 이제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전에도 있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 주로 활동하시거나 뭐 트위터나 페북이나 이런 데서 활동한 것들을 그냥 그 온라인 멈추지 않고 실제 그 광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외칠 수 있었던 그런 용기 같은 것들이 되게 정말 뭐랄까요, 좀 충격처럼 다가오기도 했고, 이전에도 그런 뭐 이야기, 뭐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서 시위할 때 잘못하면 뭐 문제제기해도 뭐 그걸 직접적으로 막 그런 식으로 사과를 받아내거나 이러진 못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아 실제로 이렇게 목소리 내고 하니까 정말 조금씩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이걸 만들면서 좀 다양한 세대가 좀 연결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갖고 있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 전 세대랑도 같이 이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이어지면 좀 더 연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로의 활동도 좀 더 기억해주고 이전에 90년대 활동이나 2000년대 초반의 활동들도 서로 좀 기억해주는 방식으로 되면 좋지 않을까. 네. 그 자유로의 경우에는 그 이제 두 명의 여성이 또 이제 같이 동시대를 살아오면서 많은 이제 사적인 정보도 공유하고 그렇지만 어떤 작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이제 연대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그 작품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영화적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좀 이렇게 시원하게 뭔가 이렇게 도로를 달리는 장면에서도 뭔가 그런 해방감 같은 것들이 좀 암시되었었던 것들도 있고요. 이제 두 분이 이제 처음에 갈등을 겪었던 게 이제 한강이었었잖아요. 근데 이를테면 마지막에 이제 다시 좀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고 나서는 아마 이제 공항에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바다가 이렇게 보였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도 저는 공간적으로 굉장히 좀 대꾸를 이루기도 하고 어떤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이 뭐 특별히 연출적으로 뭐 염두에 두신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를테면 이제 그 둘이 그렇게 이제 차를 타고 이제 흉 떠나는데 이제 그 둘이 이제 스태프들 사이에서도 배우들 사이에서도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거 이게 과연 해피엔딩인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 영화는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두 사람이 어디로 가든 이 둘의 여정을 응원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었고 이를테면 제가 이 시나리오를 처음 쓰고 이제 수정을 해나갈 때 좀 뭐랄까요, 강남역 살인 사건이 터졌는데 그 사건을 겪고 좀 시나리오의 방향이나 결말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사는 현실에 여성으로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말도 안 되게 겪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만드는 영화에서는 그것과는 다른 결말을 나는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엔딩에 좀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잘 담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작품들이 이렇게 서로서로 또 연결되어 있네요. 그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정보와 같은 사건들을 공유하고 문제의식도 함께 가진 것들이 작품 속에 좀 보여졌었던 것 같습니다. 예, 추가적인 질문 좀 받아볼까요? 예. 그리고 앞부분 하시겠습니다. 영화를 너무 잘 봤고요. 좀 강유사람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출연해주신 활동가분들도 영화를 보셨을 텐데 어떤 감상을 나눠주셨는지 더 궁금하고 그리고 혹시 차기작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처음 10분 버전은 이제 인답회 작년 3월에 공개됐었는데 40분 버전으로 이제 확장했을 때는 이제 서울 여성영화제에서
처음으로 들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출연하신 분들 거의 대부분 모두 다 참석하셔서 그때 이제 40분 풀버전으로 이제 보셨고 이제 같이 토크 나누면서 이렇게 감사함들 나눠주셨는데 그 당시에 어떤 경험들을 다시 해석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이 많았고 사실은 제가 인터뷰를 되게 길게 많이 했었거든요. 막 3시간씩 붙잡고 하고 그랬는데 너무 조금 더워서 죄송했고 그래서 이렇게 길게 했는데 요만큼 들어갔네요.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긴 했지만 그런 방향에 대한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에피소드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좀 이전에 이제 활동했던 페미니스트들이 지금은 이제 뭐 40대 초반 뭐 이렇게 됐을 텐데 이제 사회에서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뭐 여성운동을 꼭 계속 하진 않아도 페미니스트로서 계속 지속해서 살 수 있다면 어떤 생각을 요즘 하고 살까 이런 고민을 되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의 20대 분들의 활동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짧게나마 실패에 들어갔으니까 연장선상에서 전 세대의 좀 기억과 현대의 모습을 좀 담아볼까 하는 생각으로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작품도 또 기대 함께 해주시고요. 여기 앞에 또 손 드셨거든요. 아니, 어디요? 아니, 여기 손 한 번만 더 들어주시겠어요? 아까 질문하시겠다는 분? 안 하시겠나요? 네. 저는 자유로 감독님이랑 자유로 감독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영화 초반부에 옥수수 주는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는 이 영화가 이제 그 두 아줌마들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이 그럼 왜 나왔을까를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그 엄마로서의 역할을 벗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나라는 생각이 들다가 왜 꼭 옥수수를 주는 청년이었나 그 친구분은 또 친구분이 억압을 받는 대상은 또 이제 뭔가 남성과의 관계에서 억압을 받았는데 굳이 그걸 왜 꼭 그 청년이어야 되는지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처음에 시나리오 쓸 때는 그 여진의 어떤 이제 터전, 일터 이 사람에게 이제 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자기 생계와 직결돼 있는 일터지만 거기에 뭐 로맨스도 있을 수 있고 동료와의 우정도 있고 그리고 그 택시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만들어준 것도 있고 그런 애착이 가장 깃든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이 택시와 택시 일과 연관되어 있는 이 여진의 삶의 한 부분을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로맨스미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옥수수 청년이나 그 옥수수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소박하고 좀 촌스러울 수 있지만 소박한 정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가다가 먹어라 이런 정을 담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주위에게 어떤 폭력을 가하는 남자들이 모든 남성을 일반화할 수 없지만 여진에게는 이런 남성이 가까이 있고 주위에게는 또 이런 남성이 그녀의 곁에 있고 이런 어떤 제각각의 삶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옥수수 청년 캐릭터 그가 그 캐스팅이 굉장히 좀 잘 돼 있다. 그런 소박한 이미지 잘 느껴졌고요. 그리고 어떻게 제일 시국페미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일단은 그 페미니즘에 대한 좀 지식이 조금 솔직히 전무한 상황인데 지금 영화로만 접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유치하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영화를 준비하시면서 그 페미니즘 여러 단체의 그 사람분들이 다 만나셨을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 영상에서 보니까 그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일단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는 여성의 권리와 뭐 평등한 기회 이런 것들을 얻고자 뭐 하는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운동 이런 거 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여성분들이 그 운동에 분명히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화에 보니까 아까 남성분들도 이렇게 몇 분 보이시던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페미니즘이라는 게 남녀 모두가 같이 좀 가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 혹시 남성분들도 계신지 그게 일단 첫 번째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그 영화 내에서는 그 페미니스트 분들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페미니즘 단체가 좀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세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다가가느냐 방법이 많은 것 같은데 누군가는 좀 온건하게 천천히 이런 식으로 누군가는 좀 이렇게 강력하게 좀 더 생각 차이가 분명히 다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게 조금 변질된 게 제 생각으로는 그 뭐 남성 혐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도 막 그런 멘트들 나오는 걸 보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도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그 페미니즘 단체 내에서 혹시 그렇게 좀 강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혹시 있는가? 영화 내에서는 다들 제가 보기엔 온건한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좀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그런 분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잘 모르셔서 굉장히 많은 것을 또 여쭤보셨는데 그냥 사실 영화 속에서 그 어떤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 뭐 주장 그리고 바라는 바가 좀 잘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먼저 질문해주신 그 남자도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냐? 그 지금 출연하신 단체들 중에서도 이제 멤버로 남성분도 같이 활동하시는 단체도 있고 아닌 단체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페미니즘의 주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그동안 뺏겼던 권리를 그냥 다시 되찾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여성의 시선에서 좀 세상 자체를 다르게 기획해보고 이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좀 같이 논의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온건함과 극렬한 뭐 그런 것들의 기준은 사실 누구의 기준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되돌려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온건한 거고 어떤 게 급진적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분이 생각해 보시고 저도 그 부분 좀 생각해 볼 텐데 그동안 너무 이렇게 공기처럼 내가 가부장제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성들도 페미니스트가 아닌 경우도 많고 저도 항상 완벽하게 페미니스트야 난 이렇게 살 수 없어 막 이런 식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또 생각이 돼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그냥 이 가부장제 자체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꿔나갈 수 있게 모두가 그냥 계속해서 성찰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 온건함과 극렬함의 기준을.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시간이 조금 많이 이제 지나가서 많은 질문들 그리고 대화들이 오고 가서요. 질문은 여기서 좀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예, 이제 앞에 계신 감독님 그리고 배우님들 마지막으로 관객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혹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다음 작품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좀 말씀해 주시고 황동현 배우님 같이 해주셨는데 많이 이야기 못 나눠서 너무 죄송하고 마지막에 길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짧게 출연했지만 굉장히 주제가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 이 작품 통해서 또 많은 변화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섹션 자체가 여성 시각 바라보는 섹션에 함께 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영화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고 또 같이 이렇게 한 번 더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작품 계획이네요. 저는 얼마 전에 공연을 끝내서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지은이라는 역할에서 빠져나와서 참 다행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마다 이때 얼마나 고생했는지가
자꾸 느껴져서 그게 조금 그쪽으로 좀 이제는 감정이 가더라고요. 그때 있었던 일들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나는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분들 앞에서 상영할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했던 공연을 지방을 돕니다 이제. 저희랑 같이 돌면 되겠네요. 저희도 전국 순회 상영이거든요. 런던도 간다고. 거기는 못 갑니다. 네. 제주도, 인천, 뭐 이렇게 군데군데 다닙니다. 네.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제주 순회 상영은 한번 일정을 제가 확인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편 시나리오 지금 쓰고 있고요. 손해보기 찍은 게 2년 전 여름인데 진짜 시간이 빨리 흘렀네요. 영화 보니까 빨리 영화를 찍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평일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 하면서 좀 저만의 에피소드는 다투는 장면에서 진짜 지연이한테 맞았고요. 그 장면 정확하게 쓰셨고요, 리얼하게. 그래서 좀 그런 기억이 나고 우선 지연이랑 저랑 어렸을 때부터 좀 친구기 때문에 이렇게 영화에서 연기하는 거 보면서 아빠 미소라고 해야 되나? 되게 잘 커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뻤고 그리고 여기서 좋은 친구들, 동료 그리고 감독님 만나서 너무 좋았고 네, 길게 얘기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장편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 역시 중년 여성들이 중심이 되는 장편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도 오는데 빗길 조심해서 따라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도 아까 작업 요즘해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국회의는 조금 더 인디 피크닉이랑 전국을 수배하면서 더 많은 관객분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또 오늘 주신 의견들 같은 이야기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말씀드렸듯이 제주도도 갈 거고요. 지금 춘천 상영도 예정되어 있고 광주 상영도 예정되어 있고 여기저기 지금 대구, 부산 다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일요일까지 인디피크닉 계속하고 이번에 인디피크닉은 조금 이제 서울독립영화제 인디스페이스 하면서 의미를 좀 더해서 미디액트라고 독립영화와 그리고 미디어 운동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어요. 근데 이명박근혜 정부 때 또 많은 탄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미디액트가 이번에 후원 사업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해주신 입장 수익금도 또 이제 후원을 할 예정이고, 저희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프리마켓을 굉장히 예쁜 굿즈를 온갖 배급사와 그리고 영화제에서 후원을 받아서 판매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예쁜 굿즈들 그리고 영화들 만나러 또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